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들과 2020 대학 수학력 시험 대비 9월 모의평가 해설 강의를 함께할 저는 송키라고 합니다. 자, 이제 3교시 영어 영역 총평 및 해설 강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저 아이가 딸꾹질하는 바람에 소음이 생길 수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자, 영어 영역부터 해설 강의를 하겠습니다. 수학 영역부터 해설을 하지 않는 이유는 저 아이가 세 번째 해설 강의를 듣고 저한테까지 해설 강의 들으면 네 번째이기 때문에 아주 지루할 것 같아서 일단 영어부터 시작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영어 영역 해설을 좀 시작을 해보도록 합시다. 일단 그 전에 총평을 잠깐 말씀을 드리자면 6월 모의평가보다는 약간 어려웠죠. 여러분들이 체감하기에는. 그런데 6월 모의평가보다 성적이 오른 친구들이 있을 거예요. 공부했다는 뜻이고요. 6월 모의평가보다 성적이 내려가는 사람은 6월 이후로 자기 점수가 좋아서 공부를 안 한 거겠죠. 그 다음에 이제 6월과 비슷한 점수가 나왔어요 하시면 조금 공부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6월보다는 약간 어렵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대부분의 선생님들은 6월이랑 비슷하다라고 이야기하거든요. 그 이유에 대해서 조금 파헤쳐 보도록 할게요. 일단 첫 번째, 수능 전체적인 변화인데요. 최고난도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항상 이제 빈칸이나 이런 데서 오답률 80% 이상짜리의 문제가 항상 있었거든요. 찍어서 20%가 나오는데 오답률이 80%를 넘겼다는 얘기는 찍어서도 못 맞췄다는 얘기인 거죠. 그런 문제가 항상 한 문제씩 있었어요. 특히 빈칸에서. 그런데 이제는 그런 최고난도 문제가 없습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문제에서 조금씩 어렵게 만드는 방식을 택했어요. 그래서 이번에 순서 삽입 틀린 친구들이 굉장히 많을 텐데 그 이유가 뭐냐면 순서 삽입의 난이도를 조금씩 올려놨는데 여러분들이 그 난이도에 적응을 못한 거예요. 그래서 6월과 고난도 유형이 완전히 반대였습니다. 6월은 빈칸이 어려웠는데요. 9월은 순서 삽입의 난이도가 조금 상승했죠. 그래서 오답률 1위가 36번 순서 문제였던 걸로 기억을 하고요. 오답률 3위가 39번 삽입 문제였던 것으로 기억을 합니다. 빈칸의 난이도는 6월보다는 약간 내려갔어요. 34번에서 여러분들이 좀 많이 틀렸던 거에 비하면 약간 내려갔다라고 보는 게 맞을 것 같고요. 대신에 빈칸에서는 틀린 친구들이 매력적인 오답으로 학생들을 걸러낸 그런 보기가 있었다는 거 참고해 주시고, 듣기도 조금 여러분들이 듣기에 영어 얘기하고 있어요? 자,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좀 보기에는 듣기도 약간 버거운 단어들이 조금씩 숨어 있었던 것 같네요. 그래서 1등급이 되려면 빈칸, 순서, 삽입 이런 중상짜리 난이도 문제에서 여러분들이 안정감 있게 정답을 맞출 수 있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총평을 하도록 하고요. 이제 EBS인데 EBS 수특수완 여러분들이 연계됐다고 느껴졌나요? 대부분의 학생들이 이제 연계가 됐다고 생각하는 친구들도 있고 연계가 안 됐다고 생각하는 친구들이 있는데, 왜냐하면 대부분의 그 어려운 문제들은 거의 다 연계였던 게 수완, 실전 모의고사, 3회, 4회, 5회 이런 데서 다 연계가 돼서 나온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수능 출제진들은 이제 여기까지 풀지는 못했겠지 하면서 메롱 이런 식으로 놀리는 식으로 뒤쪽에서 죄다 연계를 해서 왔어요. 그러면 수능은 다시 앞쪽에서 연계를 해서 올 가능성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놓치기 쉬운 파트가 수능 특강의 영어 그리고 영어 독해 연습 파트의 테스트편 있잖아요. 그 테스트편에서 수능이 좀 많이 연계가 되는 편이거든요. 그래서 그 테스트편에 있는 문제들 그리고 수능 완성의 실전 모의고사에 있는 문제들, 그 문제들은 이제 여러분들이 좀 이제 영어 성적을 좀 올리고 싶다면 그 부분에 대한 학습은 좀 해두시는 게 좋을 것 같네요. 등급별 누적 비율 살펴보도록 할게요. 6월에는 1등급이 7% 정도입니다. 제가 생각했던 거랑 좀 비슷하게 나왔어요. 2등급이 20%인데 아마 이번 왜 6월이라 돼 있지? 9월입니다. 아마 1등급이 6월보다는 조금 내려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2등급은 아마 비슷할 거예요. 3등급은 잘 모르겠어요.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작년 수능의 1등급 컷이 5%였습니다. 그러니까 상대평가로 환산하더라도 영어 1컷이 90이었던 그런 시험이었던 거죠. 그러니까 이게 왜 그러냐면 9월에 1컷이
이제 보시면 1등급을 받았던 친구들이 8% 가까이 됐어요. 그러니까 9월 딱 쳐보고 아 나는 영화 되는구나 라고 방심했던 친구들이 여기에서 다 낚였다고요. 수능에서. 그래서 절대평가는 1등급을 몇 퍼센트로 맞춰야 잘 맞춘다? 제가 생각했을 때는 1등급이 7에서 8 요게 이제 잘 나온 시험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이 정도의 시험이 제일 적당하다고 생각은 하지만 우리가 언제나 출제자의 생각을 모르는 거기 때문에 네 9월에 아마 1등급이 뭐 8% 가까이 나온다면 수능은 이것보다는 좀 어려워지겠죠. 네 아마 이렇게는 내지 못할 겁니다. 이것 때문에 욕을 뒤지게 많이 먹었어요. 평가원이. 자 그래서 이게 왜 그렇냐면 5%가 나왔던 이유가 뭐겠어요? 최고난도 문제가 제일 어려웠다는 거지. 최고난도 문제가. 그래서 여기서부터는 어떤 방식을 택한다고? 그 문제는 없애고 대신에 모든 문제에서 조금씩 어렵게 만드는 상황을 보여준다는 거지. 자, 오답률 베스트 7 좀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한 문제씩 보면서 뒤에서도 좀 자세하게 이야기를 할 텐데 일단 36번 순서 문제 다 틀렸죠? 네. 저는 이제 C가 시작이라는 거는 좀 쉽게 잡았을 거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2번, 3번 선지의 선택 비율이 너무 높네요. 그래서 제가 생각했던 거랑은 학생들이 좀 반대로 답을 찍은 경향이 있습니다. 답 5번이었어요. 대단해. 자, 그 다음에 풀었어? 79점이네. 아, 씨발. 네, 그래서 39번. 39번 봅시다. 맞지? 내가 답 잘못 체크해온 거 아니죠? 아니야, 답 맞아, 5번. 아니야, 답 맞아, 5번이야. 39번. 자, 39번. 오답률 2위였네요, 삽입이. 네. 제가 학생들이 2번을 찍어서 많이 틀렸을 거라 생각을 했는데 답은 3번이었습니다. 네. 근데 39번. 답 3번이요. 네. 그래서 맞췄다고? 네. 저 아이는 왜 해설 강의를 듣는 거죠? 자, 2번 선택 비율이 20.7%, 3번이 정답 선지였는데 24.9%, 그 다음에 4번을 선택한 비율이 29.8%.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오답 정리를 할 때 학생들이 많이 선택했던 것들, 정답 선지보다 많이 선택한 선택지가 분명히 존재해요. 영어는 특히 그런 게 제일 심해요. 그러니까 국어 같은 경우에는 매력적 오답이 한 두세 개가 있으니까 거기로 약간 분산되는 경향인데 영어는 약간 수험생들이 이때만 뭐 집단지성을 발휘하는지 모르겠는데 정답지보다 오답지의 선택 비율이 훨씬 더 높은 문제가 많아요. 그만큼 매력적 오답들이 매력적이었다는 얘기고, 그 다음에 34번 빈칸인데 사실 저는 이게 오답률 3위에 있는 걸 좀 이해를 못 하겠어요. 네, 단어 어렵다고 안 푼 것 같아. 내가 봤을 때. 그러니까 그냥 빈칸은 거르자 이런 생각이 있었던 친구들이라면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수학 30번도 그렇고 이제는 번호 보고 뭔가를 거른다는 생각을 하시면 안 됩니다. 자, 그래서 1번을 골랐던 친구들이 자 36.1%, 2번을 골랐던 친구들이 26.4%. 그러니까 지금 2번 선지가 정답인데 1번 선지를 고른 학생들의 비율이 훨씬 더 높죠. 그러니까 이런 걸 분석해야 한다고. 이게 뭐냐면 reject라고 하는 빈칸에 있는 단어를 못 읽어낸 거죠. 빈칸에 있는 부정어구를 못 읽어내서 답을 1번이라고 골랐던 학생들이 많았을 겁니다. 34번 얘기하고 있었어요. 빈칸 문장에 and it rejects the notion, reject라고 하는 단어를 못 읽어냈을 거예요. 그 다음에 42번. 네, 오답률이 높을 거라 생각을 했는데 이 정도로 높을지는 몰랐어요. 사실 5번이 답이거든요. extend. 근데 문장만 잘 읽어내도 그 문장만 읽어내도 글 전체 맥락이랑 관련 없이 extend가 좀 이상했었어야 돼요. 근데 이게 이제 정답 선지가 23.2%잖아요. 근데 대부분의 학생들이 또 4번을 골라놨어. 25% 학생들이 또 4번을 골랐거든요. 그러니까 학생들이 어휘 문제에서 어떤 게 약하냐면 뒤에서 근거를 찾아서 이게 맞는지 아닌지를 판단해야 되는 경우. 그러니까 앞에서 그 오답인지 정답인지 판단할 수 없고
뒤에서 뭔가를 끌어오는 게 좀 약하다는 게 보이는 거죠. 맞췄어. 뭐해 너? 그러면 내가 해설가 What? 자, 뭐냐 넌? 자, 31번. 31번 이게 좀 재밌는데요. 두둔. 맞췄다. 자, 기적을 보이겠습니다. 78점? 79점? 나? 어. 79점인가? 79점 학생이 1, 2, 3, 4, 5, 2를 다 맞췄어요.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자, 미친 쟤는 뭘 틀린 거냐? 이게 여러분들 만점에서 1등급을 받았던 친구들의 오답률 1위가 5위였습니다. 빈칸 문제 31번이었어요. 그러니까 만점을 받을 수 있었던 1등급을 받았던 친구들이 이 문제를 많이 틀려왔다고. 그러니까 이게 좀 재밌는 대목인 거죠. 그러면 1등급 학생들의 사고는 어떤 것이었을까? 이런 걸 또 분석을 해봐야 되고, 그래서 개인적으로 31번이 제일 재미있어요. 물론 저도 틀렸습니다. 나보다 점수 낮으면 닥치세요. 자, 40번. 40번 요약문인데, 자, 요약문에서 이건 다 뭐예요? 2번이요. 자, 이거는 지금 보니까 선택지가 다 분산됐네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학생들이 못 맞췄다는 얘기겠죠? 1번을 골랐던 학생이 18.5%, 2번이 37.9%, 3번이 13.3%, 2번이 정답이에요. 4번이 10.7%, 5번이 19.5%. 이 말은 2번을 찍지 않았다면 나머지 학생들은 다 고루고루 찍었다는 얘기일 거예요. 그러면 이거는 이제 선택지를 제대로 못 본 건데, 근데 제가 생각했을 때는 A까지는 맞췄어야 돼요. A까지는. 근데 넌 A도 틀린 거야. 5번을 찍었다면. 그러니까 1, 2, 3번 중에 답이 나왔어야 되는데, 근데 개인적으로 저는 영어를 그래도 좀 하는 2, 3등급 학생들이었다면 답을 3번에 찍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은 합니다. 1번을 찍었다면 이제 그 B에 대한 답이 어디에 있었냐면 맨 마지막 문장. 이 맨 마지막 문장을 정확하게 해석해야 B를 맞출 수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 한 문장에 대한 해석이 안 돼서 답을 1번이나 3번으로 골랐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했는데, 네, 역시나 수험생들은 제 생각을 배신하죠. 그 다음에 21번. 6월 21번은 개인적으로 좀, 잘 냈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9월은 약간 좀 애매해요, 이게. 네. 네, 요거 빼고 다 맞췄네요. 대단하다. 자, 그래서, 그러면 오답률을 분석하고 있는 게 의미가 없나, 너한테는? 그래서 이 새끼가 자 그래서 의미였고 연계였다고 합니다. 근데 연계였는데 모르겠어요 이게 연계였는지. 자 그다음에 개인적으로 좀 영어를 하는 친구들이라면 3번을 골랐을 거예요. 근데 3번을 골랐다면 글 내용의 80%는 이해를 했는데 20%를 이해를 못해서 틀렸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그러면 해설 강의를 통해서 이제 자기가 뭘 틀렸는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해설 강의는 전 문항을 하지는 않을 예정이었는데 시기 때문에 고민을 좀 해봐야겠어요. 일단 7문제를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앞으로 영어 학습 방향에 대해서 일단 말씀을 드릴게요. 문제풀이 공식 이런 거 이제 리딩 스킬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은 이제 별로 쓸모가 없습니다. 네. 그러니까 거의 이제 안 쓰여요. 그런 것들은. 그러니까 해석력을 기르셔야 되는데, 해석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 세 번째 줄에 있어요. 영어를 한글로 바꾸는 건 아무 의미가 없다고. 뭐 하면서 읽어야 되냐면 한 문장 한 문장에 담긴 필자의 의도를 읽어내는 연습. 그게 해석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문장에 도대체 필자는 무슨 생각을 하고 있었을까? 자신의 만의 언어로 이제 바꿔보는 작업 이런 것들을 좀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게 요즘 영어에서 바라고 있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어법 절대 놓지 마세요. 어법 틀리지면 안 돼요. 오답률 1위에서 7위 사이에 어법이 없잖아 이제는. 어법 맞춰야 되는 거야. 그래서 어법은 뭐 스피드 특강 이런 거 여러분들 EBS나 이런 데 가면 굉장히 많으니까요. 어법은 절대 놓지 마세요. 어법은 구문 해석의 기본입니다. 그 다음에 사실 저는 어법이 오답률 탑5 안에 들 줄 알았거든요. 왜냐하면 도치나 뭐 이런 게 있어서 도치 2번에 도치가 있었고 그 다음에 5번에
후즈, 전치사 더하기 소유격 관계대명사 이런 건 여러분들 처음 봤을 거라서 틀렸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역시나 학생들은 강하네요. 네, 제 생각을 완전히 다 빗나갔어요. 그 다음에 해석이 잘 됐다면 풀 수 있는 난이도로 출제를 하기 때문에 해석 연습을 하자고요. 해석 연습. 알겠죠? 앞으로 제가 이제 그 라스트 찬스 강의에서 영어에서 좀 해드릴 것들은 그러니까 영어 독해 연습이나 영어 그리고 수완 이런 데서 어려웠던 지문들을 한 문장 한 문장 해석하는 연습을 좀 같이 하려고 해요. 라스트 찬스에서. 기출의 클리셰. 항상 제가 기출을 6월, 9월 해설을 하면서 이야기하는 것들인데 똑같은 문제는 다시 나오지 않아요. 하지만 우리가 오답 정리를 해야 되는 이유는 다른 문제가 나왔을 때 저번에 틀렸던 문제와 똑같은 이유로 또 한 번 틀리게 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오답을 정리해야 되고요. 6급형 오답 정리 안 하시면 수능 오답 정리하는 불상사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섬뜩하지 않아요. 맞죠? 섬뜩하죠. 여러분들 수능 오답 정리하는 순간 과탐 다 바뀌고요. 수학 다 바뀌고요. 하고 싶어요? 6급형 합시다. 됐죠? 네. 자, 주목해야 될 문제 21번. 결국에는 그래서 이야기하고자 하는 주제가 있으면 답이 보이게 만드는 거죠. 그러니까 이 문제가 21번에 있는 이유는 필자의 주장, 요지 이 사이에 있는 문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제를 찾으면 답이 보일 수 있다는 거고 글 내용이 조금 어려워서 답을 찾기가 완전 무난하진 않았을 것 같기는 해요. 근데 3번을 골랐던 학생들이 있다면 글의 한 7, 80%는 이해를 했지만 글이 핵심 주제를 이해를 못해서 틀렸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왜 안 넘어가지? 어머 끊겼네. 잠시만요. 배터리가 다 나갔네. 저기 있잖아. 저 밑에 있대요. 됐네. 아 됐네. 자 갑시다. 31번. 상위권 학생들의 오답률이 두드러졌다. 그래서 자 여러분들 상위권 학생들이 많이 골랐던 선지가 3번이랑 4번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재밌는 건데 3번이랑 4번을 골랐던 학생들은 일단 3번을 골랐던 학생들의 심리를 약간 추론을 해보자면 3번 선택지가 alien이었잖아요. 그러면 이게 어떤 단어인지 알아요? 자, 명사로 쓰였을 때 얘가 외계인이란 뜻이죠. 에일리언입니다. 에일리언. 그건 아니겠지. 당연히. 동사로 쓰면 뭘까? 외계인은 동사의 뜻에서 나온 거야. 이상하다. 그렇지, 이상한. 맞죠? 근데 요 이상하다라는 뜻으로 해석을 안 하고 요런 단어랑 헷갈렸을 가능성이 있어요. align. 통합하다 뭐 이런 뜻. 그러니까 통합하다 이런 거랑 헷갈렸다면 여기에서 이제 틀렸을 가능성이 있는데 4번을 골랐던 학생들이 저는 좀 괜찮았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잘 틀린 거야. 4번을 골랐던 학생들이라면. 그러니까 글의 핵심 내용까지 도달하는데 90% 성공한 거예요. 근데 10%를 채우지 못했던 건데 근데 자, 이 문제는 그러면 왜 오답률이 1위가 아니었을까? 생각해보면 1등급 학생들은 복잡하게 생각해서 이 문제를 틀렸다는 거지. 단순하게 생각하면 이 문제를 맞출 수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 이제 좀 고민을 해보자고요. 됐지요? 네, 그래서 이 문제에 틀렸던 1등급 친구들 아직까지도 왜 답이 1번이어야 하는지 모르겠다. 그러니까 1번인 건 알겠는데 4번도 답이 될 수 있는 거 아니냐라고 꽁에 있는 친구들이 있다면 제 설명 한번 들으면서 조금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34번. 단어 어렵다고 안 푼 것 같아요. 일단 우리 학생들은 일단 빈칸을 제일 마지막에 풀죠. 그래서 어렵다고 안 푼 것 같긴 한데 절대적으로 문장의 난이도는 높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다시 해석을 하면서 내가 이런 걸 왜 도대체 안 풀었지? 라고 후회하시길 바랍니다. 됐지요? 그 다음에 그래서 좀 여러분들이 번호 보고 거르는 습관 이런 것들을 좀 고치셔야 됩니다. 이제 자 36번 뭐 다양한 풀이가 있을 수 있는데요. 저도 이제 여러 강사님들의 해설 강의를 좀 듣고 제가 왜냐하면 영어 비전문가이기 때문에 그래서 강사님들 해설 강의를 듣고 뭐 이제 이야기를 했는데 무엇이 맞다라고는 확신을 못 하겠어요. 이 문제를 고르는 뭐 최적의 방법이라든가 이런 게 있는 것 같진 않아요. 근데
C가 시작인 것은 알았지만 A와 B에서 순서를 헷갈렸을 텐데가 내 원래 생각이었어. 그러니까 학생들이 4번 아니면 5번에서 답을 골랐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왔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보니까 2, 3번 오답률이 훨씬 더 높아. 왜 그런지 한번 봅시다. 일단 이거는 잘못 분석해 온 것 같고 39번 이 단어가 핵심이었습니다. In this light라고 하는 요 구절만 제대로 읽어낼 수 있었다면 답을 찾을 수 있었을 텐데 근데 친구들이 had the edge라고 하는 이 표현을 몰라서 버벅거렸던 것 같아요. 근데 이 단어 몰라도 충분히 맞출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단어를 문맥에 맞게 해석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충분히. 그러니까 앞으로 단어를 공부를 할 때 문맥에 맞게 단어를 해석해보는 습관을 좀 기르시라고요. 눈치, 다른 말로 하면. 눈치 좀 기르시라고. 됐지요? 넘어가서 40번. 1, 3번을 고른 학생들이 정말 많은데 근데 마지막 문장을 해석 못한 겁니다. 1, 3번을 골랐다면. 그래서 문장에 담긴 의미를 이해하려는 노력이 필요하고 4, 5번을 골랐다면 그냥 아예 글을 이해 못한 거죠. 그 다음에 42번. 5번이 문맥상 이상했었어야 한다고. 4번을 골랐다면 뭘 답으로 골라야 할지 몰라서 좀 갈팡질팡하다가 답을 골랐을 것 같긴 해요. 4번을 고른 친구들의 심리를 살펴보면. 그런데 자, 글의 핵심 내용. 여러분들 이게 장문이지만 41번이 뭐고요? 주제고요. 그 다음에 42번이 어휘죠. 그러면 결국에는 글에 쓰인 어휘라고 하는 것은 글의 주제랑 맞아야 되는 거거든. 그러니까 이 주제를 잘 생각해보면 이 문제를 맞췄을 수 있었을 텐데 라는 생각도 들어요.